울산에서 벌어진 25개월 된 입양아 사망 사건. 네, 입양 심사 또 사후 관리 그 제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 연결합니다. 노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난달 25일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그죠? 네. 어떤 사건이었죠? 네,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25개월짜리 여자아이인데 작년에 입양됐죠. 예. 근데 어머니가 컨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예. 쇠 파이프로 때리고 다양한 학대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죠. 예. 이게 작년에 입양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입양한 지 지금 얼마쯤 지난 거죠?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개월. 네.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번 사건 전부터 자주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네. 심지어는 고추 탄물을 먹였다. 이런 것들도 막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일입니다만은 입양이 결정될 때까지 이런저런 조건들을 그래도 좀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원래 별거하고 있는 부분은 입양을 못 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지만 예. 사실 입양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정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인가, 그리고 이 아이를 진짜 가정을 확대하는 하나의 그냥 방법으로 예.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동을 위한 최선의 가정을 선택하는 게 입양 실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근데 법에 위촉되는 게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네. 그런데 별거 중인데 그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입양을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서류만을 본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외국의 경우 거의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거든요. 예.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부부를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집단으로 다양한 입양인도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다양한 교육도 하고 책도 많이 읽히고 또 추천서도 받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 가정을 심사를 하죠. 근데 진짜 서류만 갖고 그것도 한 번도 이게 어떻게 가정 방문이 필수로 돼 있는데 그것도 두 번을 한 번은 고지를 하고 가고 한 번은 불시에 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악이 안 됐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서류만 봤다 하셨는데 그 서류도 부동산 임대계약서 또 재직증명서 이런 게 다 위조된 서류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거 집이 있느냐 이런 거만이 그 가정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런 건 기본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 상태, 그것마저 위조됐는데 그걸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것도 참 안타깝고. 사실 입양특례법이 작년에 2012년부터 발효가 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정리해서 지금 그 입양 결정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처럼 이렇게 그렇게 아주 치밀한 절차는 안 거치고 있었고 입양특례법 이후에 조금 더 엄격해지긴 했는데 이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입양 가정이 이제 신청하면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을 서류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절차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이제 입양 부부의 가정조사를 하려면 가정조사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 되고 이제
2번의 가정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양 이전에 2번 가정 방문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남편이 별거 하고 있는데 가정 방문해서 그런 사실을 몰랐나 보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법원에서 또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죠. 근데 이 아이가 울산 아이인데 어디서 그렇습니다. 입양이 됐는지 어느 기관을 통해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면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가정 법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들이 입양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그러면 뭐 조사관도 뭐 2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뭐 업무도 많고 인식이 잘 안 돼 있으면 입양에 대한 이해도 잘 없고 그러면 판사가 조사를 요구 안 하면 그냥 서류만 보고 오케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상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법원이 없는 울산이면 가정법원이 있는 다른 대도시로 가야지 그냥 울산의 일반 법원에서 그냥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산의 가정법원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맡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정법원에는 전문 법관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는 입양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면 왠지 다 좋은 일, 좋은 뭐 천사 같은 분들 뭐 이런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뭐 이렇게 거기다가 뭐 1살 넘은 아이를 입양하니까 대단하다 이러면서 허락을 할 수 있죠. 보고. 서류만 갖고.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면 뭐 지원금이 많습니까? 지금 경제력과 상관없이 월 15만 원, 만 14세까지 주어지고요. 장애아동의 경우는 훨씬 많죠. 한 55만 원에서 62만 원. 그 아이의 그 장애 심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의료비가 무료예요.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비를 월 20만 원. 을 줘요. 그건 다 장애가 있는 아동일 경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일반 아동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대다수가 92.3%가 1살 미만의 영아를 입양을 하는데 그것도 딸을 주로 기다려갖고 선택을 해서 입양을 하는데 돈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히 많은 돈을 주고 입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한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니까 입양 대기 부모가 입양 대기 아동보다 500명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설 아이들 많다 이러지만 시설 아이들 입양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근데 사실 미혼모 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돌도 되기 전에 영아 그것도 여아들만 선호하고 그렇게 선호하는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찾아서 그냥 데려다 주고 게다가 돈을 더 주고 이러는군요. 입양 수수료도 나라에서 다 대줘요. 70만 원 돈을. 이번 경우는 장애아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월 15만 원에다가 심리치료비 20만 원이면 35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심리치료를 받았을 때. 근데 이제 뭐 사실 모든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이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가장 어려운 가정에 주는 게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양 가정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야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난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이 양모가 부동산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서 입양 허가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 그러고 이웃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지원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 이런 불평도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글쎄요. 뭐 이건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노리고 일부러 그 서류 조작까지 하면서 입양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킨다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이 2번 상처받거나 이미 지금 아이처럼 사망하는 일까지 생기죠. 그러니까 특혜를 위해서 입양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오히려 진짜 미혼모들을 더 지원을 해줘서 그러니까 원가정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지 입양은 진짜 아이를
원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줘야지 좋은 일 하라고 입양하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죠. 또 이러한 또 정말 나쁜 의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 알겠습니다. 이런 입양은 더더욱 예방해야죠. 일단 미혼모 지원을 확대하자는 말씀 여러 번 주셨고 국내 그 입양 허가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좀 강화돼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 입양 실천이 전문적인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양이라면 생부모, 신부모, 입양부모, 입양인, 당사자가 셋이에요. 각자 다루는 겪는 어려움들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걸 도우려면 진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실천가가 해야 되고 그래서 석사 이상의 사회복지사 많이 할 수 있게 인증기관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뭐 해외 입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국내 입양 활성화하자 하다 보니까 또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이제는 제대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였습니다.